주식형 월배당 커버드콜 ETF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의 경우 연간 10%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면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순자산 규모는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률은 10.55%로 배당률 자체에는 이전과 다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배당금이 82원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출시 첫 달에 89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었지만 23년 11월에 81원이라는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82원의 배당금을 나타내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배당금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출시되었던 타미당 본주와 커버드콜 1호의 경우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닌데요. 본주의 시작점은 30원대였지만 이번 달 26원의 배당금을 보였고 1호의 경우도 56원의 배당금으로 시작했지만 50원의 배당금을 보이면서 역대 최저 배당금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주의 경우 주가는 최초 배당금 지급 시기 대비 13.6%의 성장을 보였지만 배당률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배당금 축소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시기의 평균 배당률은 월간 0.31%였고 만약 5월에도 이 지급률을 유지했다면 36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1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배당금을 지급했던 시기에 주가 대비 4.4%의 주가 성장이 있었지만 배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만약 평균치인 0.55%를 적용했다면 59원의 배당금이 나왔을 겁니다. 2호의 경우 주가가 최초 대비 마이너스 4.4% 수준으로 하락했고 배당금도 그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만약 평균 수치인 0.89%를 지급했었다면 86원이 나왔어야 합니다. 다시 세 종목을 한눈에 비교해보면 5월에만 배당률이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에 맞춰 배당금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배당률은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는 주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비교적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호의 경우는 주가가 유일하게 최초 상장 대비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건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성장을 포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한 토탈 리턴 성과를 보면 그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커버드콜 상품의 특성상 비용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해도 현 시점은 출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정도 차이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갖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올 한 해의 성과만 놓고 보면 커버드콜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큰 폭으로 토탈 리턴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이 종목들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할 데이터는 바로 기초지수인데요.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참고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해볼 데이터는 만약 2015년부터 이 상품들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주가와 배당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를 계산해 볼 겁니다. 우선 기초지수의 시작 지점을 동일한 수치로 세팅을 하고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가시적인 숫자로 보이기 위해 동일하게 곱하기 100을 적용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치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계산한 결과를 볼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 그 주식이 갖고 있는 토탈 리턴 성과와 현재 지급하는 배당률을 대입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타미당 2호의 기초지수를 보면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09%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배당락의 영향으로 결국 주가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록 100%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타미당 2호 기초지수는 8,94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배당률이 0.89%, 배당금은 8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실제 주가는 8,861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토탈 리턴 성과는 0.49%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배당락을 0.89% 적용하면 결국 마이너스 0.4%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락 후의 주가는 8,826원이 됩니다. 이렇게 배당락 이후 주가를 다음 달 실제 주가에 대입해봅니다. 같은 계산으로 배당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한 TR값은 마이너스 1.97%입니다. 여기에 또 배당락 0.89%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합산으로 마이너스 2.86%가 적용되니까 결국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 계산을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결국 실제 주가는 7,000원대까지 떨어졌고 배당금은 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타미당 1호의 경우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상승했고 배당금도 최초 49원에서 69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 배당률 덕분에 배당락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5년에는 타미당 2호의 배당금이 훨씬 높았지만 배당 성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1호 상품이었기 때문에 결국 10년 후에는 배당금을 역전하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다시 연평균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타미당 1호의 경우 연간 6.6%의 배당률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큰 9.49%입니다. 따라서 2.89%만큼 배당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2호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본주를 보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배당금인 28원으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56원으로 2배 이상 높은 배당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일 뿐 아니라 배당률도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락의 영향을 적게 받는 본주의 경우 3개의 종목 중 가장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는 결과입니다. 이 과정들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타미당 본주와 1호의 경우 복리 효과가 적용되어서 주가와 배당금은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2호의 경우 지속적인 음의 복리를 거쳐서 결국 마이너스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배당 재투자를 하면 이 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배당 소득세를 감안하면 이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지나치게 맹신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이론상 60% 수준만큼은 슈드의 배당 성장을 따라갈 수는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출시 초기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그동안 커버드콜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환율의 영향이었기 때문인데요. 출시 초기 1,300원 초반대에서 시작했던 환율 덕분에 무리 없이 주가와 배당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환율 거품이 꺼진 현 시점에서는 실제 모습이 드러나서 커버드콜 상품들의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연평균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 관점에서는 배당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원치 않는다면 2호 상품의 경우 일정 부분 배당 재투자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결국 타미당 2호가 배당금을 이전처럼 90원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결국 10.5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더 좋은 본주가 못해도 13%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건데요. 본주라고 할 수 있는 슈드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12.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타미당 2호의 배당금이 구매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줄어들거나 회복을 영원히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속해서 배당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맥락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타미당 2호를 매수하는 것보다 타미당 본주를 2호의 배당금만큼 자가 배당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본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더해 2호에서 지급하는 배당금만큼 매도를 해서
현금 흐름의 수치를 일정하게 발생시켰을 때 오히려 본주에서의 평가금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억으로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700만원의 평가금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던 202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는 오히려 커버드콜의 연평균 성장률과 방어력이 더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횡보와 하락에 강한 커버드콜의 특성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미당 2호보다 본주의 자가 배당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확률적으로 본주가 하락으로 마감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슈드가 상장한 해인 2011년부터 보면 무려 11개 해에서 상승으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주의 MDD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커버드콜이 유리한 구간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확률적인 통계를 봤을 때 타미당 2호보다는 본주에서 그냥 그만큼 매도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비용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차이보다 더 크게 성과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데이터상 타미당 3호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 커버드콜이 대체로 좋은 수익률과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도 본주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지만 만약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을 꼭 투자하셔야 한다면 이 선택지 중에서는 데일리 상품이 그나마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슈드에 대한 믿음이 크신 분일수록 오히려 이런 슈드 기반의 커버드콜에 접근하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히려 자가 배당하는 게 장기 관점에서는 더 좋은 결과였죠. 따라서 이런 상품의 경우 슈드의 지속적인 횡보나 하락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버드콜이 주는 고배당의 심리적인 안정감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성장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상품인지를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인 배당률을 가진 상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